이번에는요, 그러면 역으로 지역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뽑아보죠. 저는 농민 기본소득은 찬성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좀 반대하는 이 입장이거든요. 왜인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공익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농민 기본소득이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기본소득 자체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이면 청년과 관련한 정책, 기농 정책을 하면서도 자꾸 창농을 장려하잖아요. 빚을도 않고 20대부터 시작을 하라고 자꾸 내모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농협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하는 농업 경영체를 만들고 여기에 청년들을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농업 노동자로서 임금을 받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전국의 농촌 지역에 다 좀 제한하는 형태로 일자리 창출과 농업 문제를 동시에 잡는 그리고 이 청년과 지역 이 소멸 문제까지 잡는 이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겠죠. 제가 여기에서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야기한 게 우리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소멸을 막는 방법은 농업만 유지시켜 가지고는 안 된다. 지역의 주체가 농민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떠받쳐주는 또 다른 비농업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은 지역 소멸이라는 큰 파고를 못 막아내니까 농촌 지역에 같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사는 비농업인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 그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통계청에서 국가 전체를 놓고서 통계를 잡는 것, 그중에서 그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만 따로 뽑아가지고 하는데 저는 농업과 관련된 통계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통계청을 따로 둬야 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체 농업인들이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되고 소득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그 소득세 납부까지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차농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가가 전국에 15만 농가가 있거든요. 결국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은 부재지주한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농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반드시 당선 후에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농지법 같은 경우에 그래 농업 경영을 하거나 직접 농사 일에 종사하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헌법 1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그럼 농업 문제에 이것도 3분의 1은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농정 역시도 미래 비전과 또 현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인데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제시가 많아요. 그런데 현재 어쩌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단순해서 좀 직접적으로 받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들도 공약으로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봐요. 네, 농업 문제 너무나도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요. 실태 조사도 확실히 돼야겠지만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량이 안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후 위기 속에 농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위기에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농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사생결단에서는 계속 논의의 불씨를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